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표현 다들 들어보셨죠? 건물주들이 임차 상인들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차례 개정을 하고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드디어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이제 법률적 자문을 도와주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권리를 이제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임차인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죠.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선 뭐 요새 그 흔히 한 말대로 갑질 이것 때문에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주인이 그 임차인에 관계없이 장사가 잘 되면 이제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려서 결국에는 그 내밀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또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임대 입장에서 볼 때는 임차인이 또 말썽을 부릴 때도 있어요. 자본적 지출 같은 게 있을 때 월세를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지금 자영업자가 10명 중에 9명이 지금 폐업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으로 지금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은 이제 원래는 그 이번에 바뀌기 전에 9%였죠. 원래. 그렇죠. 인상률을. 인상을 할 수 있는 게 9% 범위 내에서 이제 올릴 수가 있었는데 5년이 지나면 뭐 사실은 뭐 이번에 뭐 궁중족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주인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0년으로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임차인한테는 이득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이득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보다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은 2년마다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계약 갱신을 줘도 문제가 없지만 상가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장사해야 자리를 잡혀요. 맞아요. 자리 잡을 만하면 이제 내보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10년까지 연기하는 건 좀 무리예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각각 을 입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생기면 임대 입장에서 대항력이 없어요, 그죠? 안 나가고 버틴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5년을 뭐 6년, 7년, 8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2배를 올리는 거는 서로가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만약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10년씩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도요.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는 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돼야 잡는다는 걸 인지해 줘야 됩니다. 개업을 하고 나서, 자영업자가 개업을 하고 나서 1년 내에 폐업하는 게 60%가 넘는답니다. 맞습니다. 2년을 견디는 게 역시 또 40%가 넘고요. 3년 이상 견디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3년이 넘어가야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내몰림 현상이 생기거나 임대료나 또는 월세를 올리거든요.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5년이 좀 짧은 감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이제 이번에 10년을 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늘릴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늘어나면 임차인들에게 도움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이긴 하다. 이런 얘기시고 지금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10년으로 올렸을 때 뭐 애초에 10년 올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뭐 한다거나
새로 신규 분양받는 데 들어가가지고 임대료를 애초에 책정할 때 그냥 과하게 책정해가지고 10년을 견디자 이런 그럴 수도 있고요. 5년이 지나고 나서 내보내고 다시 임대를 놓을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앞에 그 전제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높았다면 예.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오는 업종에 관계없이 높게 받아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10년이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돈을 네. 올릴 네. 가능성 혹은 막 이제 10년이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미리 받아놓을 가능성 이런 네.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네. 그런데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교수님 실제로 5년 지금 현재 언급되는 법도 환산 보증금의 5%씩은 계속 매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면 계산법이 뭐냐면 10년이 된다 그래도 50%는 애초에 시작 때보다 50% 이상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환산 보증금 대비해서. 네. 그런데도 그게 임대인들한테는 욕심에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건물에. 예.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처럼 잘 되는 게 들어오면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요. 예. 또 와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업종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런 대로 유지하는 업종이 들어오면 이 건물 주입자에 들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따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월세를 올릴 때에는 원래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장사가 안 되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계산은 그렇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오히려 과하게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최소한의 캡을 만들어 놓은 거죠. 더 이상 못 올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월세도 낮고 기간도 연장이 길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언젠가는 풀어야 되지만 풀지 못하는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법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독일이라든가 또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갖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횟수를 정해놓지 않아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서 입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의 기한 자체가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이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9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임대차 기간 갱신 요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이 보증금의 어떤 그런 상한을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해서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매사추세츠 말이 어렵습니다만 보스턴 근처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임대 금액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뒀었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서 아예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각 지역, 나라마다의 어떤 고유한 상황과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을 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9년 내지 한 15년 가까이 적어도 우리나라 현재의 임대차 보호법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또 소송을 통해서 영업방해가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그거를 갖다 엄청나게 뜯어낼 수 있으니까 갑자기 올리거나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법으로 다 조정이 되니까 그런 방어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중촉발처럼 막 300%로 올려서 사실상 나가라라고 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TBS에서 가까운 홍대 앞에 있는 치킨집 치킨집 사장님 사건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하니까 그 사이 홍대 앞에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 그때 같은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와 같은 어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금 법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어떤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서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서 지금 나온 것이 그 맥락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10년이 될지 아니면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낮은 수준으로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절충설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입법 방향은 분명히 현재보다는 임차권,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사실은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 앞에 막걸리집이 너무 그립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면서 결국은 내쫓겨서 제가 학교 앞을 가더라도 예전에 학교에 다녔을 때 그 추억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임대업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도 학교 앞에 가면 너무나 많이 변화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것이 예. 바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임대차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임대차 보증금을 견딜 수가 없죠. 결국 그러면 옆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그와 같은 조목에 있는 것은 돈 많은 어떻게 보면 고급 그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결국 그와 같은 그 상황에서 상생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를 조화할 수 있는 그 선을 그어주는 것이 문제인데 그 선을 정말 어느 정도 선에서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구체적인 선 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여야 간에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문화적인 권리도 그렇죠. 특히나 소비자들의 문화적인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그 상권 내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소비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추억과 정이 쌓여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다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것도 문화적인 그렇죠.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소비자로서도 그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월세가 올라가는 만큼 쉽게 말하면 막걸리 값이 조금 올리더라도 거기에 가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죠. 더 비싸더라도.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들어왔는데요. 토지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북촌이나 서촌처럼 옛날 그 전통 문화를 개선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도지재생을 뭐 갈아 엎는 스타일이 아니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장점을 살려내서 그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금융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좀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자, 일단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늘어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5년이 10년으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임차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대항하는 것도 뭐 속수무책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가라도 나가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은 지난 그 서성환 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한 시절에 그 권리금 보호 제도를 집어넣었어요. 이 권리금을 받지 않으면 안 나가도 돼요. 지금 뭐 그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 기간에 관계없이 5년이든 10년이든 버티게 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그 소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골치가 아파지죠.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본적 지출이 생기면 임대인은 그 임차인의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서 또 자본적 지출로 건물을 또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충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임대인과 임차인이. 네. 자, 일단 지금 국회에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오랜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국회에서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 특히 지금 그 임대 상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 그래프를 꼭 한번 제대로 봐주시면 하는데요. 실제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5년입니다. 최초 계약을 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10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때부터 이제 10년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개정 방안은 10년. 그리고 임대료 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갱신할 때 5% 올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한을 더 이상 낮추는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상반기에 이미 9%에서 5%로 낮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특별히 어떤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 상한 적용 대상이 되는 이른바 상가 환산 보증금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1천만 원, 그리고 부산하고 수도권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특별한 그 어떤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5년이냐 10년이냐 이 부분에 있는데 민주당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늘리자라고 하는 반면에 오늘 그 한국당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오후에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6년 내지 8년 정도로 해서 일단 늘리고 대신에 한 6년 정도 지난 이후에 똑같이 또 계약을 할 경우에는 결국 그 건물주한테 조금의 인센티브를 줘서 이 보증금의 3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입장을 조율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지금 환산보증금도 상당히 문제예요. 네. 환산보증이 현행은 6억 1천이지 않습니까? 조금 올라가서 그것도 6억 1천인데 실제로 목 좋은 그런 그 유동인구 많은 곳은 환산보증금을 하면 6억 이상이 금방 나오잖아요. 대부분 환산보증금으로 따지면 6억 1천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상가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추가 인상 검토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올리는 그런 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저는 환산보증금 자체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현재 6억 1천만 원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현실성이 떨어지죠. 네. 네. 그러면 대략 한 뭐 9억 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웬만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받고 보증금이 적더라도 월세가 보통 뭐 2, 300, 3, 400은 다 가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뭐 7, 8억, 10억은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10억이 간다 그러면 5%씩만 올린다 그래도 그게 얼마 크죠. 그러니까 월세를 그 해마다 5%씩 올린다면 거의 500만 원씩인가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 과연 그 정말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었는데 상가의 권리금이나 그 보증금 자체가 10억 원이나 되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반대 입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10억, 예를 들어서 10년 전 10억하고 지금 10억이 돈 가치가 달라진 그런 그렇죠.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그 홍대 앞에 가도 10억은 쉽게 넘어가는 그렇다고 하면 한 10평 정도밖에 그렇죠. 못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가 임차인들을 좀 더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가 이렇게 그 국민으로부터 강하게 나오는 취지도 바로 그와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불거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애당초 소액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그렇죠. 소액만 보호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전대 20억도 보호합니다. 예. 상가도 만약에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좀 풀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상가를 그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놔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 문제가 되면 그것을 땜질식으로 하나하나만 했는데 결국 지금 그 2003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한 이후에 땜질식 처방만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법률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재개정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대상 자체도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아예 확장시켜서 어떤 금액 자체로 제한을 둘 것이 아니고 상가 전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어떤 우선 변제권이라 이렇게 두는 것 자체를 입법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맞는 것이지 더 이상 앞으로 이것이 땜질식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아예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대 입장에서는 뭐 마음대로 올리겠죠. 그럼 임차인은 더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그러니까 모든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5%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한다면 임차인들이 조금 더 뭐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뭐 실제로 지인이 당한 일인데 환산보증금의 근저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려서 환산보증금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 마음대로 그 올릴 수 있게끔 교두보를 깔아놓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일들이 자꾸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부추길 수가 있는데 사실 월세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예.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월세 상한도 예. 좀 더 강력하게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하. 네, 월세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격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져요. 예.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그 캡을 세우는 게 뭐 3%, 4%, 5% 이거 올려버리면 예.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를 거기까지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환상 보증금을 뭐 5%다 10%다 정하기 이전에 예. 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예. 적어도 부동산이 갖고 있는 최소 그 수익률 예. 그걸로 인정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면 환산 보증 개념 자체가 사라져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이자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 이자율이 한 2배 정도, 1.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동산 수익률이. 예. 그게 적정해요. 아하. 이자가 만약에 2%면 한 3%나 3.5% 받아야 되는데 예. 5% 인정했잖아요. 지금. 예. 그럼 결국에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상가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전통 상가 같은 경우 그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이전에는 이제 빠져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그것도 이제 권리금 보호 대상에 넣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 임차인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전동 상가에는 뭐 경제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약자가 많이 장사하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지금 지자체에서 분쟁 조정 기구도 설치한다는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초동에 가면은 이 법원 바로 들어가는 초입에 그 서울에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이 그 상가 분쟁과 관련되는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분쟁 조정 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 네. 결국 법원까지 가지 않고 네. 이 그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로서 해서 거기서 서로 협의해서 끝내라라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조정위원회의 성과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 자체에 넣어서 이 지자체의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입법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가가지고 옥신각신하게 해서 뭐 안 돼가지고 또 뭐 정말 요즘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서촌 공중족발 같은 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것은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번 개정 법안엔 사행산업이라든가 유흥주점 등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을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가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현실적인 어떤 대책이 되기 위해선 뭘 따져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임대인이 마음대로 그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지 않도록 네. 정부가 규제하는 건 좋은데 그 반대급부로 임대인에게 건물 주인에게 최소한의 어떤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그런 걸 제공하면 네. 좀 들어올리지 않겠나. 소위 말하는 뭐 착한 임대인 이런 식으로 네.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뭐 5년 10년 동안 이렇게 그 월세를 거의 안 올리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뭐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이걸 뭐 과하게 올리는 경우는 뭐 어차피 내년부터는 그 비과세가 2천만 원 이하는 지금 이제 비과세 되지만 1천만 원 이하가 비과세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 양면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작정 뭐 눌러 앉아 있을 사람은 없겠죠. 장사가 되니까 안 되면은 하겠지만, 떠나죠. 그럼요. 예.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임대인에게 대항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네. 뭐 자본적 지출로 이렇게 그 가게를 꾸며달라게 한다든지 외관을 바꾸게 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요구가 없는 그런 착한 또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착한 임대인과 착한 임차인 제도를 만들어서 한 5년 동안 뭐 3년 동안 임대를 안 올리면 세제 혜택을 주고 또 과하게 올린 데는 어차피 뭐 세금 내니까 조금 더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좀 좋지 않겠나. 물론 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설계 자체는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바꿔야 됩니다.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든 때로부터 한 15년이 지나서 대규모 전면적인 수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두 개 그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상가가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 원포인트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 지금 20대 국회에는 좀 종합적으로 해서 양측, 한마디로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의 어떤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여야 간에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바쁘게 토론하시고 특히 전문가들과 현장의 얘기를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 그리고 최인영 변호사님 모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